안녕하십니까. 재료역학 3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재료의 정력학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조합된 단면의 응력과 변형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충 스프링 상수 K값에 대해서 우리가 A가 나와 있는데, 자, 스프링 상수 K값을 우리가 구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스프링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스프링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 스프링 상수 K값을 구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식은, 자, K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플러스 K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스프링의 개수만큼 그 상수값을 더해 나가면 우리가 스프링 상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역수를 계속 더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스프링 상수를 구할 수 있고, 자, 병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스프링 상수의 합력을 구하는 방식은, 자, 그 각각의 스프링 상수, 스프링 개수만큼의 스프링 상수를 우리가 더해 줌으로써 스프링 상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인 경우에 스프링 상수 K는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이런 식으로 스프링 개수만큼 그 스프링 상수의 값을 더해 줌으로써 우리가 스프링 상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재료의 정력학 첫 번째 직렬 조합 단면인 경우에 우리가 응력을 구하는 방법과 변형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 2-1과 같이, 자, 서로 다른 두 봉이 이렇게 직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 위에서 P라는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각각의 봉에 어떠한 응력이 작용하고 어떠한 변형량이 발생되는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면이 서로 다른 두 봉이 있는데, 자, 위에 있는 봉은 단면이 A1, 그 다음에 세로 탄성 개수 2가 E1, 그 다음에 응력이 시그마 1, 그 다음에 이 봉의 길이를 L1이라고 먼저 합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봉은 단면이 A2, 그 다음에 세로 탄성 개수가 E2, 그 다음에 발생되는 응력이 시그마 2고 이 봉의 길이를 우리가 L2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P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면,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응력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자, 작용하는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우리가 응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P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봉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각각의 봉에 작용하는 응력을 우리가 구해보면, 먼저 위 봉에 작용하는 응력 시그마 1은, 자, 위의 하중이 P라는 하중이 작용하니까 P를, 자, 그 봉의 단면적 A1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은, 자, A1분의 P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P2, 시그마 2는, 자, 아래 봉에 작용하는 응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2는, 자, 단면적 A2분의 P 이렇게 해서 시그마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P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P는 시그마 1 곱하기 A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건 다시, 자, 시그마 2 곱하기 A2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고, 자, 변형률 입실로는, 자, 원래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해가지고 L분의 람다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식이 있었는데 후크의 법칙이라고. 자, 응력과 변형률은 항상 비례한데, 이 비례한다는 식, 이렇게 비례한다는 식에 우리가 같다고 표시를 하려면 비례상수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 이 값을 넣어주는데, 요 이 값을 우리가 세로 탄성 개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이 값 세로 탄성 개수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다시 시그마는 2 입실론을, 자, 이 값에 대해서 나타내면 입실론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그마는 A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실론은 L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식은 다시 L분의 람다분의 A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분수분의 분수의 식은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 안쪽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분모로,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 값을 곱해서 분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A 람다 분의 P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는 A 람다 분의 PL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걸 우리가 A 람다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A 람다 2분의 P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람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2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람다는 A2분의 P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형량을 구하는 우리가 식은 람다는 A2분의 P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봉 A1하고 A2 이 두 단면을 갖는 각각의 봉에 우리가 변형량을 구하는 식은, 자, 이 식에다가 각각의 단면하고 우리가 탄성계수 L 값을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 1은 A1 E1분의 PL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방금 위에서 봤던 것처럼, 자, A1분의 P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시그마 1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은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1분의 P는 우리가 시그마 1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1분의 시그마 1 L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람다 2 밑에 봉에 대한 변형량 람다 2는 A2 E2분의 PL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시그마 2는 A2분의 P라 그랬으니까 여기 A2분의 P를 우리가 시그마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2분의 시그마 2 L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직렬 단면에 우리가 P가 작용해서, 자, 이 봉이 변형이 된다 그러면, 자, 위에 봉에서 변형되는 양하고 아래 봉에서 변형되는 양을 서로 각각 더해서 우리가 전체 변형량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전체 변형량 람다는 람다 1 플러스 람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람다 1을 구하는 식이 A1 E1분의 PL1 이었고, 람다 2를 구하는 식이 A2 E2분의 PL2 였으니까 각각의 람다 1 람다 2를 구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전체 변형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1 E1 분의 PL1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E1분의 시그마 1 L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2 E2분의 PL2는 시그마 2 E2분의 시그마 2 L2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까, 자, 이러한 식으로도 우리가 응력을 알고 있을 경우에 또는 힘을 알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변형량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방금은 이제 직렬로 연결된 경우였고, 이번에는 병렬 조합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재료가 각각 다른 두 개의 재료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어떤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면, 자, 느름량, 이때의 느름량을 구하는 식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응력은 각 재료에 가해지는 하중의 충력이 P라고 했을 때 P는 시그마 1 A1 플러스 시그마 2 A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A와 B라는 재료가 하중을 가해서 이렇게 변형될 때 동일하게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위에서 판이 있고 이걸 하중을 가하면 변형량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다 1과 남다 2가 같고, 자, 변형률, 변형량이 같으면, 자, 여기에 원래 길이가 있고 변형량이 같으면 변형률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입실론 1은 입실론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변형률 입실론은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같기 때문에, 자, 아까 후크의 법칙에서, 자,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니까 2원분의 시그마 1은 2분의 시그마 2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크로스로 곱해 가지고 시그마 2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자, 시그마 1 2원은 시그마 2 2원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1 2는 시그마 2 2원 이렇게 되니까 요걸 시그마 2를 남기고 2원을 이항시키면 시그마 1 곱하기 2원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시그마 2는 시그마 1 곱하기 2원분의 2를 우리가 일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 시그마 2에다가 요거를 곱해줘서 정리를 하면, 시그마 1은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2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시그마 2는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2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분모값은 서로 같고 분자값에서 P 곱하기 2인데 여기가 시그마 1일 때는 E1, 그 다음에 시그마 2일 때는 E2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식을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이 좀 길어 보이지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A2에 대해서, 자, 1, 1, 그 다음에 2, 2 이렇게 해서 더해진 값에다가 P2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규칙성을 알고 암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걸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시그마 1 대 시그마 2는 E1 대 E1 대 E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은 E2분의 E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자, 정리해서 우리가, 자, P1에 대한 식으로 쓰면 P1은 시그마 1 곱하기 A1 이렇게 쓰니까, 자, 요거는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21 A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그마 1이, 자, P21이었는데 여기다가 A1을 곱하니까 여기에 A1 하나가 더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2도 마찬가지겠죠. P2도, 자, 시그마 2가 아까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22였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A2를 더 곱하면 여기 분모에 분자에 A2가 더 하나 곱해지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P2는 시그마 2 곱하기 A2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22 A2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변형률 입실론은, 자, 입실론은 아까 입실론 1하고 입실론 2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자,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E1분의 시그마 1 이 값은 E2분의 시그마 2와 같으니까 여기서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후크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식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률 람다는, 자, 람다 전체 변형률은, 자, 첫 번째
재료와 두 번째 재료의 변형률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다는 남다1, 남다2가 되고, 자, 여기에서 입실론은 L분의 남다니까 남다는 입실론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입실론 1L은 입실론 2L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 값을 다시 정리하면 A1, E1 플러스 A2, E2분의 P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식들 중에서 응력, 그 다음에 변형률, 그 다음에 이게 변형률이고 이게 변형량이죠. 이게 미스프린트인데 이게 변형량입니다. 남다. 자, 남다를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배웠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길이가 동일한 두 개의 기둥 상단에 중심 압축함 하중 2500N이 작용할 경우 전체 수축량은 약 몇 미리인가? 단면적 A1은 1000mm의 자승이고, 그 다음에 A2, 그러니까 두 번째 단면은 2000mm의 자승이다. 그 다음에 길이가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봉의 전체 길이가 두 개의 봉을 합한 이 전체 길이 L이 300mm이고 재료의 탄성 개수 E 값은 90GPa이다. 자, 이때 자, 수축량이 얼마이냐 요걸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길이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미리라는 단위가 있고 여기 이제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항상 혼돈을 하는 게 이 그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떠한 힘이 어떠한 단면적에 가해졌을 때 압력, 응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자, 1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자, 1m의 단면에 1N이라는 하중이 작용하는 걸 우리가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단면적을 파스칼에서는 미터 곱하기 미터 이렇게 미터로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길이는 미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단위를 환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 1파스칼은 1N/m의 자승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단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위에서 SI 단위와 공학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파스칼로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SI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1파스칼은 1N/m의 자승이고, 자, 앞에 접두어 K가 붙으면 이거는 10의 3승만큼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kPa는 1000Nm/m의 자승, 즉 1000파스칼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다시 쓰면 1 곱하기 10의 3승 Nm/m의 자승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1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접두어 자, 메가가 붙으면 자, 1메가파스칼은 자, 이게 공이 6개니까 100만이 되겠죠. 100만 Nm/m의 자승, 즉 이거는 1 곱하기 10의 6승 Nm/m의 자승,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기가파스칼, 앞에 G가 붙으면, 접두어 G가 붙으면 이건 10의 9승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공이 9개죠. 그러면 이게 10억이죠. 10억 Nm/m의 자승. 자, 이걸 다시 1 곱하기 10의 9승 Nm/m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건 다시 얘기하면 1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위 면적을 나타낼 때 미터 단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이 주어졌을 때 90기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90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미터의 자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단면적을 보시면 A1이나 A2의 단면적은 우리가 미터 단위가 아니고 미리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미리를 우리가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m가 1000ml라는 건 잘 알고 계신데, 자, 1m의 자승이 몇 미리의 자승이냐 요걸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m는 1000ml인데 1m의 자승은 자,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터 곱하기 미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00ml 곱하기 1000ml가 되어야 1m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미리의 자승으로 나타내면 100만 미리의 자승, 즉 1 곱하기 10의 6승 미리의 자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m는 자, 우리가 100cm라고 이렇게 100cm가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m의 자승은 몇 cm의 자승이냐 이렇게 나타내면 자, 100 곱하기 100에서 만, 그러니까 10의 4승 cm의 자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자, 일반적으로 길이는 아는데 단면적을 나타낼 때는 이걸 자, 길이를 2번 곱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이 1000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된다는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자, 1000ml는 1m가 되겠죠. 1000ml는 1m고, 자, 그러면 1ml는 자,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m의 자승은 그러면 몇 미터의 자승이냐? 자, 이러면 자, 네,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네, 미터의 자승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 그 다음에 1cm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니까 1cm의 자승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자승이다. 자, 요러한 단위 환산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식을 풀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직렬로 조합된 이러한 봉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은 자, 우리가 람다1, 람다2 두 봉의 변형량을 더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람다1은 A1 2분의 PL1 플러스 그 다음에 A2 2분의 PL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 분수가 분모 분자가 2분의 P니까 2분의 P를 묶어 가지고 A1분의 L1 플러스 A2분의 L2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수치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은 아까 90기가파스칼이라 그랬으니까 90기가파스칼은 아까 1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미터의 자승이라 그랬으니까 자, 90 곱하기 10의 9승을 해줘야 되겠죠. 미터로 우리가 단위를 통일한다 그러면 자, 90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여기 하중이 P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500 뉴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250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A1을 보면 단면적 A1이 1000ml의 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터의 자승으로 나타내려면 자, 미리의 자승은 미터의 자승으로 나타내려면 얼마를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A1이 1000인데 자, 미리의 자승이니까 미터의 자승으로 나타내려면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A2는 어떻게 됩니까? 2000ml의 자승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터의 자승으로 해주려면 2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미터의 자승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길이가 300mm인데, 자, 2분의 L, A1이, 자, 2분의 L만큼의, 길이니까, 자, 300mm를 우리가 미터로 나타내면 0.3m입니다. 그러니까 0.3m의 절반, 그러니까 0.15m겠죠. 그래서 0.15 플러스 L2도 마찬가지로 0.15 해가지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과 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자, 답이 0.00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걸 미리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0.00625 밀리미터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